돌잔치 초대받고 축의금 10만 원 봉투에 넣으면서 이 정도면 할도리는 했지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식장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차 싶으실 겁니다. 밥 한 끼에 25만 원, 사진 한 장 찍는데 150만 원. 축복하러 간 자리가 어느덧 누가 더 잘 사나 증명하는 살벌한 자본의 쇼케이스가 됐기 때문입니다. 10만 원 내고 눈치 없는 할아버지 소리 듣느니 아예 안 가는 게 낫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왜 이 화려한 호텔 샹들리아 아래서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요즘 애들 사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교묘한 경제학적 덫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호텔 돌잔치의 잔인한 계산법. 오늘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해보셨나요? 0.1초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그 피말리는 긴장감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티켓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5성급 호텔의 돌잔치 예약입니다. 유명 호텔 중식당에 예약이 열리는 날이면 수백 명의 엄마 아빠들이 휴대폰 세대를 앞에 두고 동시 접속을 합니다. 단 2시간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5명 남짓 모이는데 밥값만 400만 원. 꽃장식에 사진작가까지 부르면 영수지에 찍히는 숫자는 가볍게 10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뭐? 그렇게 비싸? 안 가. 라고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경제학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비싸질수록 줄은 더 길어지고 예약은 더 힘들어집니다. 120년 전의 경제학자 또스틴 베블런이 이 광경을 봤다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봐, 내가 말한 베블런 효과가 바로 이거라니까. 베블론 효과는 쉽게 말해 가격이 곧 가치가 되는 마법입니다. 비싸니까 좋다를 넘어 비싸니까 남들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한다. 라는 과시욕이 수요를 폭발시키는 거죠. 여기엔 파노플리 효과라는 더 무서운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파노플리는 원래 기사 한 세트의 장비를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고급 호텔에서 돌잔치를 치르는 순간 내가 마치 상류층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 환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먹는 건 탕수육이 아니야 성공한 부모라는 기호를 소비하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갑옷의 가격이 사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의 몇 배라면 이건 과연 축제일까요? 아니면 전쟁일까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의외의 인물이 총알을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아주 흥미로운 과거의 장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기록한 저 멀리 북미의 차가운 해안가 나을. 그곳에선 지금 우리 모습과 소름 돋게 닮은 기묘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바로 포틀레츠라 불리는 의식입니다. 이 축제는 정말 이상합니다. 마을의 추장이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는 자기가 가진 귀한 기름을 불에 붓고 공들여 만든 구리판을 망치로 깨부숩니다. 심지어는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담요 수천 장을 사람들 앞에서 홀랑 태워버리기도 하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재산을 태워 없애버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많이 때려 부수고 더 많이 버릴수록 나의 사회적 위신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건 경제적 생존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부를 파괴함으로써 얻는 권력의 게임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다시 2026년 대한민국의 5성급 호텔로 돌아와 볼까요? 2시간 남짓한 짧은 점심 식사를 위해 수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1000만 원을 아낌없이 태우는 풍경. 냉정하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현대판 포틀레치, 즉 부의 파괴를 통한 위신 세우기입니다. 우리는 아이 첫 생일에 이 정도는 태울 수 있는 집안이야 라는 신호를 온 동네방네, 그리고 SNS라는 전 세계적인 확성기에 대고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인디언의 포틀레치와 우리의 돌잔치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추장들은 자기 창구에 쌓아둔 자기 재산을 태웠지만 지금의 호텔 돌잔치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치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화려한 불꽃놀이의 진짜 전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담보 잡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숫자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엄마, 아빠 2명의 주머니면 충분했습니다. 투포켓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개. 이름하여 텐포켓 시대입니다. 아이 한 명을 위해 엄마 아빠는 기본이고요.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4분, 여기에 이모, 삼촌, 고모까지 총출동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 한 명을 10명이서 금박으로 도배하고 있는 셈이죠. 아이가 귀해지니까 한 명에게 쏟아붓는 자본의 농도가 그만큼 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텐포켓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5070 시니어 세대, 일명 실버 ATM이라 불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미국 조부모들이 손주를 위해 쓰는 돈이 연간 무려 204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평균 1억 4천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죠. 심지어 지자체에서는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 수당을 주는 조부모 돌봄 수당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오픈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할머니가 뼈 빠지게 손주를 봐주고 나라에서 받은 그 돌봄 수당 30만 원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손주가 입을 100만 원짜리 명품 패딩, 그리고 1000만 원짜리 호텔 돌잔치 비용으로 다시 호텔과 명품 브랜드의 금고 속으로 직행합니다. 조부모님들은 손주가 예뻐서 기꺼이 지갑을 열지만 경제학의 렌즈로 보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100세 시대를 버텨야 할 할머니의 노후 자산이 고작 2시간짜리 과시용 파티를 위해 조기에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거대한 자본의 이전. 하지만 이 주머니를 털게 만드는 건 비단 가족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디지털 감옥이 뒤에서 등을 떠밀고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를 이 화려한 지옥으로 밀어넣는 범인을 잡으러 가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예리하고 찰진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대체 무엇이 평범한 부모들을 1000만 원짜리 전쟁터로 내모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카페인 우울증이 있습니다. 커피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카카오 스토리의 카, 페이스북의 페,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인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들여다보는 SNS 속 편집된 행복이 우리 멘탈을 갉아먹는 현상을 말하죠. 인스타그램을 한번 켜보세요. 피드에는 온통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팔선이나 영빈관 같은 장소가 태그된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아주 고약한 녀석이 말을 겁니다. 남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애만 안 해주면 나중에 미안해서 어떡하지? 경제학에서는 이를 모방소비 혹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행복 기준이 내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남의 SNS 피드에 맞춰지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죠. 옆집 민준이네도 호텔에서 했다는데 우리는 뷔페에서 하면 기죽지 않을까? 라는 공포가 부모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사실 이건 일종의 군비 경쟁과 같습니다. 한 명이 호텔에서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유명한 작가에게 스냅 사진을 맡겨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더 비싼 답례품을 준비해야 하죠. 기업들은 이 심리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듭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날이라는 감성 마케팅으로 가격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어차피 배블런 효과 때문에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SNS라는 거대한 전시장에서 좋아요 몇 개를 얻기 위해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우리의 미래 자산을 맞바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화려한 1000만 원짜리 파티에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그곳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심는 건 과연 나무일까요? 아니면 하룻밤 만에 타버리고 마는 폭죽일까요?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냉정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 잔치에 태운 그 1,000만 원이 만약 다른 곳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돈으로 아이의 이름으로 된 S&P 500 ETF나 우량주를 사서 20년 동안 묻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통장에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종잣돈이 쌓여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위제에 돈을 쓰느냐, 아이의 미래를 지탱할 자본제에 투자하느냐. 이 선택이 20년 뒤 우리 아이의 출발선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중한 아이의 첫 생일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저당 잡힌 허영심입니다. 호텔의 샹들리에 조명은 꺼지면 그만이지만 부모님의 텅 빈 통장과 할머니의 불안한 노후는 현실로 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년 뒤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 고민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때 네 첫돌에 1,000만 원 들여서 최고급 호텔에서 잔치해줬단다 라며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을 내미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서 네 인생의 미천 3천만 원을 만들었단다 라며 묵직한 통장을 건네주는 부모입니까?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일상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